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어제 조금 올라왔지만 거래량이 좀 감소된 상태.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현재 위치에서 뚜렷하게 어느 쪽 방향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추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왜 지금의 자리는 심리전의 시작이 됐다, 심리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승학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16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자, 어제 시장 상당히 흥미로웠던 장이었는데요. 우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또 어제 영상의 제목, 나스닥은 곧 폭발할 것이다, 폭발이 임박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드렸는데 결국 어저께 시세가 잘 터졌습니다. 시세가 터지긴 했는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어제 사실 굉장히 좀 고생했어요. 수익은 한 번에 크게 많이 났는데 고생을 했다. 어제 왜 고생했냐, 아마 어제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개장하고 나서 직후까지도 거짓없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가 개장하고 나서 한 30여 분이 지난 다음부터 추세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 기다리는 시간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였던 만큼의 수익, 한 460만원 정도인가요? 수익이 났는데 만족스러웠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관점도 잘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시장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24포인트, 0.75%가 하락한 42,740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일단 주가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과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거래가 이렇게 계속 마른 상태에 있다가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 제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런 촌스러운 말 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정석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정석적인 플레이가 됐고 정석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된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나스닥 또한 약 1%, 187포인트 조정을 받았고 S&P 500도 0.76% 정도. 그래서 일단 상승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숨고르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하도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 반등하는 성질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정을 가지고 이거 빠진다, 더 빠진다 이렇게만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아주 정석적인 상승 피로감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한 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 보자고 하면 우선 지표가 크게 없었던 상태였지만 어제 프리마켓 구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미국 정부가 AI 칩에 관련돼서 수출입 관련돼서 규제를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긴장감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고, 거기에 ASML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최근의 증시를 계속 주도했었던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또한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빌미를 역시나 실적 전망 때문에 좀 하락받은 부분이 있고, 이에 부분들은 특별히 실적보다는 기술적인 기교에 의한 피로감에 의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필요한 위치에서 나타난 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건전하다라고 아직은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이걸 나쁘게 말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건전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연속성을 가져갈 것인지. 여기서 연속성을 가져간
조정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할 것인지가 오늘장의 싸움의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주가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출입부터 시작해서 몇몇 지표가 있긴 한데 오늘도 지표가 제가 볼 땐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표보다는 오히려 현물들에 의한 싸움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5%가까이 빠졌었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애플이 좀 버티는 모습을 줬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파란빛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좀 상승이 탄력 있게 상승했던 시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주가가 지금 제가 어제 주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이미 신고가다. 이게 더 갈 자리는 무제한이다. 반대로 여기서는 누가 언제 팔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매물출의 부분은 현물에 대한 평가, 현물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반도체 이슈까지는 아닌데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잭슨 왕이 블랙웰 칩에 대해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될 만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일즈가 잘 됐다라고 말했는 상태인데, 수출입 제한을 줘버리면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TSMC, 브로드컴까지 다 같이 연결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영향을 받을 거고, 문제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하단 말이죠. 비중 자체가 비대하기 때문에 저 비대한 비중을 극복할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거죠, 이건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산업군들이 막아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이 이미 한번 막을 거는 막은 상태. 금융주들이 한번 실적발 때문에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술주가 흘러내려올 때 단단하게 막아줄 만한 내용들이 저는 제가 볼 때 크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어떠한 대목이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금리와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많이 희석된 상태. 결국 지금은 이제 기술적, 수급적, 심리적 싸움이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어제 조정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골머리를 썩기 시작했죠.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기어 내려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온 상태.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보유만 하고 있으면 오케이, 주가가 좋아져 라는 시그널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제의 첫 조정으로 인해서 거래량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배를 깔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빠지나 하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량을 매수 거래량을 보시는 분은 없겠죠. 이거 매수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고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하루 더 조정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거래의 차익성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냐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부터 셈법이 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현물의 실적이라든지 특별한 모멘텀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써먹을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써먹은 상태. 그래서 아주 중대하게 볼만한 재료는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다행스럽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 국제유가가 그나마 70불 선까지 다시 드롭 돼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80불을 넘지 않고 내려왔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도감은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크게 저해될 내용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금리에 대한 저해될 평가가 없다고 봤을 때 결국 지금은 그 재료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이제 11월에 미국 FOMC 금리가 또 결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침대와 같이 원웨이를 치고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올렸던 증시가 급격하게 지금같이 방향성을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차익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조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어제 조금 올라왔지만 거래량이 좀 감소된 상태.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현재 위치에서 뚜렷하게 어느 쪽 방향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추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심리전이 시작이 됐다. 심리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심리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 모니터 안쪽에 있는 사람들, 모니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리를 제가 모르는데 반대로 영상을 듣고 계신 고객님들이 제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다. 거래량이다. 지금 특히나 이 거래량이 감소된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날짜로 카운팅 해드리자면 아주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6, 7일, 8일 만이고 이 추세로 보자고 하면 보름 만이에요. 이 추세로 따져서 보자면 이게 거의 20일 다 돼가거든요. 결국엔 이 갑자기 여기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바뀐 트렌드 이후의 동작은 항상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시자면 여기도 있었는데요. 잘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요 구간을 이렇게 봐봅시다. 거래량이 이렇게 죽었어요. 거래량이 딱 터졌죠. 빠졌죠. 거래량이 여기서 연속성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제한 쪽으로 조정을 받고 멈췄어.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차트를 뒤집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심리를 읽어야 될 자리다. 지금은 뭐 내용이 뭐가 됐고 엔비디아가 140불을 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140불 얘기 나오고 직전과 좀 넘기고 새로운 국면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저항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져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은 읽어봐야 될 자리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는 사람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잘 시장에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지금부터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요한 디테일 부분들은 실전 매매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